어제 국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정당화하는, 왜 그랬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하는 차원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 전쟁에 참화를 겪고 있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의 어떤 생존과 네. 그다음에 인권과 자유를 위한 메시지를 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내면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전시 상태인 우크라이나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게 맞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과는 별개로 꼭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야 되는가? 우선 이제 대한민국 헌법 자체는 네. 우리는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꼭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인가? 오히려 방문함으로써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다거나 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더 적대화된다거나 네. 뭐 이런 원하지 않는 더 큰 어떤 것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연대한다,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인도적 지원 대통령께서 뭐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장학금 얘기됐죠. 네, 좋습니다.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 네, 네. 뭐 인도적 지원하고 뭐 또 교육 뭐 지원하고 네. 또 한국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착 잘하고 걱정하지 네. 않고 한국에서 뭐 본인들의 원하는 목적 잘 달성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종전을 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네. 사직생 생즉사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직생 생즉사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군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그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네. 대한민국이 싸우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서. 푸틴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제 네. 두고 한국과 관계 속에서 한국이 러시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했던 거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압박에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같이 러시아하고 맞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물론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네.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를 하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 뭐 교육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네. 그러나 그것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끝낼 것인가, 종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방안을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고,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문했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방문했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방문해달라고 초청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가는 이제 일정이 폴란드까지 갔으니까 이번에 이제 갔다.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뭐 간접적으로 듣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갔다 뭐 이렇게도 해명하던데 굳이 갔어야 되냐는 의문점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과거에 이라크 전쟁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것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것과는 또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다르다. 예, 자이툰 부대는 우리가 이제 그 이라크의 비전투 병력을 파병했고 그리고 우리 병력, 우리 병사들을 네.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러시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우리 장병들을 만나고 격려하기 그렇죠. 위한 방문이었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빨리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전쟁 피로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규탄을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어허. 그런 이제 그 피로의 모두가 다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런 나라와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후 재건 문제들을 지금 그러니까요. 그뭐 경제적인 성과 이런 얘기도 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전쟁 네. 중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그 밥상만 먼저 챙기면은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을 네. 때 일본 사람들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일본을 그 이코노믹 애니멀 경제적 동물이다 그렇게 할 때 일본 사람들도 네. 돈 백해 모으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아하. 한류에 대해서 열광하고 우리는 정말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네.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품격 있는 나라가 되고 있고 이 품위를 우리는 더 높여 나가면서 네. 정말로 이제 그 세계의 문화들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 가가지고 경제 재건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 전후 재건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면은 이게 우리가 애니멀 동물이 이코노믹 애니멀이 되는 그런 이제 그것과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리적으로 볼 때 전후 재건에 참여하는 게 불필요하단 말이냐? 아유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근데 뭐 이제 그거대로 참여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전후 재건에 참여하는 게 예. 지금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숟가락 올린다고 해서 전후 재건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이야기를 돌이켜 본다면요, 과거에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이라크 전쟁이 우리가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병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분들이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병해야 된다는 논리는 그냥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가서 전쟁하니까 우리도 우리 병사들 전투 병력들 보내야 된다. 네. 이런 논리였고요. 두 번째로 전투 병력 보내가지고 전후 재건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서 많은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2003년도에 그래서 뭐 전투 병력 파병하자 어쩌자 했습니다만은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네. 2011년 경에 이제 전쟁이 끝났고 지금 벌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12년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후 재건이라는 거는 그때 전투 병력을 파병해서 그래서 전후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라크 전쟁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능력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격과 아하. 이런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전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로부터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코노미 애니멀처럼 뭐 전후 재건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아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전후 재건 작업과 경제 이익을 얻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품 있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네. 품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아하.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일정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일정 늘어나는 그 상황에 우리나라 이제 수해 피해가 네. 심각합니다.
제 댓글 중에 김희자님께서도 마늘 이 농사 짓고 계시는데 피해를 봤다고 물에 이제 마늘이 잠기면서 뭐 스포니처럼 말랑말랑해졌다 마늘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 김희자님께서요. 네, 김희자님이 고흥에 계시네요. 아 고흥 계시는가요? 고흥군 전남 고흥군에서 포도면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계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또 인명 피해도 났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진행을 했다. 글쎄요, 저는 제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까 뭐 네. 국경 말씀하신 거 생각이 나는데 제렌스키 대통령이 이 폭우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걸 보면 다른 정상들은 이런 호우 피해나 어떤 허리케인이 오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 일정을 안 가거나 뭐 줄이거나 수해 네. 피해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대통령은 왔다. 글쎄요, 우크라이나에서 고마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 자신의 나라 거기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우선은 우리 고흥의 김 기자님, 네네. 예, 마늘 이번에 장마로 집중호우로 마늘 피해를 입으셨다 그랬는데 진심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빨리 복구하고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되기를 네. 정말 멀리서나마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제 마음을 전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빨리 복구하시기를 제가 소원하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 오면서 한강을 보니까 한강 물이 그냥 막 가득 차 있고 온통 흙탕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장마와 집중호우에 의해서 이 수많은 이 양의 흙탕물이 우리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지금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 지금 뭐 이 집중호우로 인한 장마로 인한 전국에서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말로 어떤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네. 정말로 힘내시고 하루빨리 복구하게 되기를 제가 우리 오마이 TV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성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작년까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좀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예. 제가 평통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도 전국에 어떤 뭐 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올 때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민주평통 전문위원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은 곧바로 전화 드리고 어떤 격려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민주평통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들께서 혹시 방송 들으신다면은 정말 힘을 내시고 복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마음으로나마 함께 성원하겠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인명 피해만 하도 50여 명의 지금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자 실종자 앞에서 50명이 넘은 걸로 지금 예.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단일한 사고 이번에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단일한 사고로 50여 명의 이런 인명 피해를 입는 거는 이건 정말로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국가는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은 평상시에는 마치 국가가 공기와 같은 거여가지고 국가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다가도 바로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비로소 국가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렇죠. 빠졌을 때 국가가 있구나. 네. 그래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국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바로 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박종호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해외의 많은 국가 원수들은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했다가도 자국에서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했을 때 많은 그 재난상황이 발생한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국가 원수들은 대부분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이번에 5월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네, 본국에 이제 수해가 나니까 그렇죠. 일정 줄여서 갔었고요. 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는 작년에 네, 태풍 때문에 하루 늦게 네. 뭐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그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지키는 것,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이라는 것은 그 영역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집중호우, 장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장마 설거지라든가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장마라든가 집중호우 때 또는 태풍이 왔을 때 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바로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넓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 안보입니다. 포괄적 국가 안보인 거죠. 네.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재난에 대비.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겪었습니다만은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는 코로나라든가 또 이제 뭐 8월달, 9월달에도 태풍이 올 텐데 또 태풍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아직도 기억이 선이 납니다만은 뭐 세월호라든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 국가 안보는 외부의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네. 국민의 생명과 지키는 것으로 전통적 국가 안보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다양해지고 사고라는 게 엄청 크게 한번 발생하면 막 큰 사고들이 막 네. 나지 않습니까?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 문제는 이런 군사 위협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비전통적 국가 안보라고 합니다. 네. 또는 신안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그런 비전통적 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또 국힘당 또 청와대 지금 용산 이런 데서 명심해야 될 거는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고 현대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것들은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용산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수재 피해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간다 그래서 뭐 당장 뭐 할 일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폴란드에서. 대통령실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든가 또는 그 안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임을 지는 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수해 참사도 그렇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각자 도생이란 말이 요즘에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 또 대통령실 그다음에 여야도 마찬가지고요. 네. 역할하면서 이 수해 막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었는지 그다음에 이후에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자란 게 있다면 정말 어떻게 내년도 어떻게 보면 장마도 매년 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또 수해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이제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때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국민들 다 같이 힘냅시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귀국해도 별로 할 일이 없다, 특별히 나아질 게 없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이 서로 간에 지지하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네. 연대함으로써 이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힘을 내 가지고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을 냅시다. 네, 네. 우리가 힘을 냅시다.